안녕하세요. 신백호입니다. 오늘은 지브러시의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트랜스포즈라는 건 뭐냐면 지브러시에서 기본적인 이런 걸 이제 브러쉬라고 하잖아요. 이런 브러쉬 말고 WER 중에 하나를 누르면 이제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인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제 이동 회전 스케일 등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지브러시는 단순히 그 이동 회전 스케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다 같이 훑어보고 트랜스포즈가 어떤 식으로 쓰일 수가 있는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즈의 역할은 트랜스포즈가 우선 주 역할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마스크와 엑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마스크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스킹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트랜스포즈로 마스킹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마스킹을 할 수가 있냐면 우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트롤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클릭한 폴리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폴리그룹을 모두 마스킹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얘는 Shift F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제 다이나메시를 준 상태고요. 폴리그룹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슬라이스 커브로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 커브로 하면 나눌 수가 있죠. 슬라이스 커브로 제가 원형 모드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센터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각각의 부분들이 폴리그룹이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대충 이 정도 만들었다 치고 제가 여기에서 얘를 따로 그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WER이 이제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인데요. 지브러시는 되게 특이한 게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G스피어를 쓸 때는 이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가 필요한데요. 평소에는 그냥 무브만 눌러도 이 안에서 회전 스케일 이동이 다 되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W만 누르셔도 돼요.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해당 폴리그룹을 뺀 나머지 폴리그룹은 모두 다 막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일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제가 이때 슬라이스 때는 쇼 하이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셀렉트 렉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이거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W 누르면 이게 같은 하나의 이제 폴리그룹으로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해볼게요. W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해당 같은 폴리그룹이기 때문에 같은 폴리그룹끼리 이렇게 같이 마스킹이 안 되고 나머지만 마스킹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게 보시면 점에 클릭하면 클릭한 점의 노멀 방향으로 X축이 잡히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W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냥 단순히 마스킹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클릭하는 단위는 점에다 해줘야 돼요. 면에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점에다 해주는데 이게 점에 스냅이 걸리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클릭해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예, 이게 한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마스크가 자꾸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 그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이미 컨트롤 플러스 클릭을 시연한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되면 안 된다. 마스크가 블러가 돼요. 다시 밖에 한번 풀어주고 이쪽 옮겨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지금 이 엑시스가 이 점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엑시스 방향이 맞춰지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마스크도 씌워주고 그 다음에 클릭한 그 버텍스를 기준으로 노멀 방향에 맞춰서 엑시스가 잡힌다라는 거,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Alt 플러스 클릭이라는 게 있죠. Alt 플러스 클릭은 점에 클릭하면 클릭한 점의 노멀 방향으로 X축이 잡혀요. 그러니까 컨트롤 클릭은 마스크를 해주면서 되는 반면에 Alt 클릭은 그냥 엑시스만 가서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두 번째 거 볼까요? 점에서 클릭 후 다른 점으로 드래그했을 때면 X 두 번째 뗀 점을 바라보는 X. 예,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중심축이 나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 점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Alt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 점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 엑시스가 자동으로 맞춥니다. 여기도 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 바깥쪽 방향을 바라보는 엑시스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 그쪽 점에 가서 스냅이 붙어요. 엑시스가 그쪽을 바라보게 되죠. Y축이. 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는 이것도 알고 있으면 꽤 좋은 기능인데요.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마스킹을 처리해줘요. 그래서 다리나 팔 혹은 손가락 부분들을 빠르게 마스킹해서 휘게 하고 싶을 때 되게 유용한데요. 우선 저걸 좀 열어볼게요. 라이트박스를 열어서 프로젝트에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강아지를 연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에서 지금 제가 이 강아지의 팔을 꺾고 싶다. 혹은 목이나 팔을 꺾고 싶은데 그럼 팔을 꺾으려면 마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W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꺾으면 이게 너무 확 꺾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를 블러를 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로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뭐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냥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경계가 부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뒤로 가야겠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블러를 준 다음에 그리고 또 이쪽을 이렇게 꺾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즈를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브러시 그 튜토리얼들을 보면 사람을 먼저 이제 T자나 A자 포즈로 만든 다음에 원하는 포즈를 만들 때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요 관절들을 꺾어줍니다. 꼬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블러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스크 영역에 블러 그리고 이렇게 들면 되죠. 여기서 이제 양옆으로 흔든 다음에 이렇게 살랑살랑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살랑살랑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들어갈게요. 트랜스포즈라는 건 이제 이동 회전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 회전 스케일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W만 누르셔도 된다. IMM으로 실린더를 하나 생성 후에 이동 회전 스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를 하나 만들고요. 저는 이걸 매크로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드를 주시면 되겠죠. 디바이드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나믹시를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할 건데 먼저 이동하기 전에 만약 얘가 얼굴이라고 쳐보죠. 여기서 제가 팔을 뽑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IMM 툴 있죠. B, I 누르시면 여기 IMM 프라이미티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도면 뽑으셔도 되고요. 전 제가 사용하는 IMM 베이직 툴이 있어요. 여기서 실린더를 잡고 한번 빼볼게요. 실린더를 잡고 우선은 그 시메트리 X 눌러서 시메트리 모드로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클릭 드래그해서 뽑죠. 자, 이렇게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팔 길이를 조정하거나 해줘야 될 텐데 이때 이제 트랜스포즈가 상당히 좋아요. W 눌러보면 트랜스포즈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뽑고 드래그한 그 점의 기준으로 트랜스포즈가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역시 뽑은 방향성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바로 이 팔의 길이나 두께를 너비를 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Z축 여기 얘는 이동이고 이건 이동이죠. 이동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Z축, Y축 따로따로 이동이 락 걸리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보는 뷰포트 기준으로 전체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쪽 밖에 있는 이 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해볼게요. 이건 이동이고 이 안에 있는 이 네모가 스케일인데요. 클릭 드래그 하면 이상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많이 스케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로컬 시메트리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컬 시메트리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각자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시메트리 중심축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그대로 변형이 디폼이 되지가 않죠. 형태가 스큐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게 좋습니다. 이 트랜스포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인데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밑에 컨트롤 투 클립, 알트 투 스케일 XY라 나오죠.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클립이 되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고 알트 누르고 스케일 조절을 하면
지금 현재는 Z축이잖아요. Z축이 아닌 나머지 두 축이 스케일 조절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얘를 길게 뽑고 난 다음에 이 두께를 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X축과 Y축이 지금 스케일 조절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굳이 저기 이렇게 화면을 바꿔서 이동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얘를 클릭 드래그한 도중에 Alt를 누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XY축이 같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Z축 따로 두께 따로 그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팔 이렇게 위치 잡은 다음에 또 하나 그대로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관절 부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 아주 간단하게 이게 사용법만 알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는 걸 지금 복제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걸 복제한 김에 이것도 보여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되는데요. 이 도중에 제가 컨트롤을 떼고 그 다음에 마저 움직이면 그 복제한 간격으로 똑같이 계속 복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계속 뽑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쪽 복제했죠. 이만큼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뽑고 싶다. 컨트롤을 떼시고 그 다음에 마저 드래그하면 이렇게 계속 복제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어떤 분린을 하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재밌겠죠. 잘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클립도 보여줄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다시 전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눈을 만들 건데요. 약간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듯한 눈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Q 눌러서 우선 드로우 모드인 상태에서 IMM 베이직으로 여기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눈의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좀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박혀야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해주고 그럼 이제 눈이 됐는데요. 얘가 좀 이렇게 찡그리는 느낌을 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우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걸 누를 때 클릭하고 드래그한 도중에 Alt를 누르면 나머지 축이 그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컨트롤을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기게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이 Y축 축방향으로 잠기게 되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Y축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클립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한 느낌으로 자 그러려면 이 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돌리면 자체가 돌아가 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축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원하는 형태로 각도로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스케일을 또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여기에 일부분만 제가 눈으로 해보죠. 눈으로. 이렇게 눈 형태를 제가 마스킹을 했습니다. 뒤집으면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안으로 집어넣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W 눌러서 트랜스포즈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컨트롤 누르고 하나의 방향키의 스케일만 줄이게 되면 클립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방향으로 클립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유니폼 스케일이거든요. 얘를 컨트롤 누르고 하면 지금 밑에 글자 보시면 컨트롤 투 인플레이트라고 돼 있죠. 부풀어 오르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인플레이트. 그럼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건 스케일이 아니라 인플레이트,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 이 부풀어 오르는 기능을 써가지고 간단하게 눈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이렇게 쓰진 않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 인플레이트로 이것도 마저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 중간중간에 뭔가 좀 튀어나온 느낌이 하고 싶다. 그럼 작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막 튀어나올 부분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나는 이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반전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하면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그냥 여기 이 가운데 기준으로 그냥 이게 커지는 거고요. 스케일이란 거는 이렇게 위치를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트라는 거는 각자의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 엑시스의 위치가 전혀 상관없어요. 컨트롤 누르고 인플레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형태를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클릭까지 했고, 예, 여기까지 지금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상단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를 활성화시켜 놓고 나면 여기에 몇 가지의 버튼들이 있죠. 이 버튼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건 커스터마이즈라는 거예요. 이 커스터마이즈는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로 형태를 아예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혹은 디포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디포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네마 4D 기준으로 생각하면 디포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를 디폼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기능이죠. 트랜스포즈에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오브젝트가 여긴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중심축을 오브젝트 가운데로 놓고 싶다면 바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가 오브젝트 가운데로 온다는 뜻이에요. 중심축을 오브젝트 가운데로. 근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팔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죠. 아까 전처럼 팔을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팔을 뽑고 난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마저 줄여서, 스케일을 좀 키울까요? 이렇게 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좀 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 뽑은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시메트리 모드에서 하겠습니다. 시메트리 모드에서 양쪽 시메트리가 된 상태에서 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옆에 부분에 팔을 뽑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해놓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오브젝트의 중심축으로 얘를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메트리 모드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각각의 시메트리 상태에서, 시메트리라는 거는 월드축 기준으로 양쪽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인데, 얘를 클릭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트랜스포즈를 하기 전에 그 위치로 다시 붙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는 없는 기능이고요. 얘는 그냥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 버튼을 누르면 이 엑시스가 위치가 0점으로 갑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0점으로 가죠. 여기가 0점이에요. 여기가 x, y축으로 했을 때 x 0점, 여기 y축일 때 여기가 0점인 거예요. 0점의 위치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뭐냐면, 얘는 클릭하면 월드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심축이 약간 옆으로 꺾여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 해당 축이 위에는, 이게 이제 지브러시의 프론트 뷰의 중심축 월드축이죠. 이 월드축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물쇠는 뭐냐면, 자물쇠를 클릭을 하면 자물쇠가 풀려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움직일 때 엑시스만 움직일 수 있어요. 혹은 이거 회전시킬 때도 아까 전에는 같이 오브젝트가 회전됐는데 얘만 누르면 엑시스만 이렇게 이동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 녀석은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얘는 뭐 사실 어디다 써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자물쇠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릴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월드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킬 필요 없이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그냥 이동해 버리죠. 근데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면, Alt를 누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면 이 자물쇠가 순간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크게 의미가 없다. Alt 누르고 하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얘는 잠깐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이 데모 솔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모 솔저에는 여러 개의 서브 툴이 있거든요. 서브 툴을 여러 개를 생성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얘 자체를 약간 옆으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거죠. 움직이고 싶을 때
W로 눌러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움직여져요. 서브 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서브 툴을 다 움직이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트랜스포즈 all selected sub tools라고 해서 모든 서브 툴 오브젝트를 동시에 트랜스포즈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3개로 되는데요. 이거는 모든 서브 툴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모두 다 움직여지죠. 여기서 얘가 하나면 이 선택한 서브 툴만 움직여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럴 수도 있겠죠. 아, 나는 이 사람과 이 고글만 같이 2개만 움직이고 싶어. 그럼 이 하나로는 하나밖에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우선은 모두 움직이게 해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지금 빗금이 쳐졌죠. 빗금 친 것들은 뭐냐면 락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움직일 것만 풀어줄 수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고글과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네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는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은데 좀 몇 번 하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게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꽤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팔찌도 같이 움직이고 싶다. 팔찌, 장갑 이렇게 2개 다 선택하시고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회전도 되고요. 네, 지금 여기 트랜스포즈의 상단 버튼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또 마저 얘기를 해주면 얘의 정확한 기능 이름은 Go to Unmasked Mesh Center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뭘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이 친구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 중심축을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은 다음에 마스크로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마스크가 안 된 부분의 가운데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마스킹 일단 해볼게요. 아까 전 배운 걸 그대로 써보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손이 잡히죠. 여기서 잡을게요. 이렇게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 반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로 나는 가게 하고 싶다. 중심축을.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마스크가 안 된 영역 안에서 가운데로 가라는 그 버튼이에요. 마스크가 당연히 안 돼 있으면 그냥 전체 메쉬로 보는 거고요. 일부분을 마스크 해놨으면 마스크 안 된 부분을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마스크가 이만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마스크가 안 된 이 부분에 바운더리 박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바운더리 박스의 가운데 위치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예, 그런 기능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의 엑시스가 월축이 되고 싶다 그러면 Alt 누르고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사실 얘는 중심축이 여기에서 손목이 꺾여야 되니까 Alt 누르고 이쪽으로 중심축을 이동시켜주고 저거 해줘야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마스크가 블러가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앞뒤로 손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젖히고 싶다. 그럴 때는 중심축 자체를 그렇게 돌려줘야겠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Alt 누르고 회전. 그러면 이게 이제 손목이 앞뒤로 꺾이는 중심축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빨간색 X축을 하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좀 연습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가 뭐냐면 기본 도형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클릭해서 스피어 3D를 처음에 눌렀을 때 얘는 스컬팅이 안 되잖아요. 스컬팅이 안 되는데 여기 에러 메시지 중에 뭐가 뜨냐면 3D 프라이미티브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얘는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기본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라는 거는 지금 형태가 구라는 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기본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라는 형태를 만들 때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수학적 공식을 사용해서 면의 개수를 원의 형태를 이 구 형태를 유지하면서 면의 개수를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 수학적 공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이쪽 내려보면 이쪽 이니셜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에 보면 얘가 바로 그놈이죠. 그래서 X 사이즈는 이건 이제 사이즈 변형이고 이건 뭐
원래 트랜스포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디바이드라는 게 있죠. 디바이드를 눌러주면, 잠깐 100으로 놔둘게요. 디바이드를 올리고 낮추면 이렇게 면들이 작아지고 많아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걸로 처음에 이 기본 도형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면의 개수 혹은 여기에 커버리지 있네요. 커버리지 돌려볼까요? 이것도 이제 구를 만드는 공식 안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 기본 도형 안에서 수치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마음대로 수정하려면 구라는 성질을 깨야 됩니다. 시네마 4D에서는 이 기본 도형 성질을 깨는 이름이 뭐냐면 make editable 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에서는 이 C4D 맥스에서는 editable poly,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기본 도형의 성질을 깬다. 내가 마음대로 이제 형태를 변형시키겠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지브러시도 역시 같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Make Poly Mesh 3D가 필요한 거죠. Make Poly Mesh 3D를 누르는 순간 이제 얘가 기본 도형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니셜라이즈로 다시 가보면 아까 전에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생기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 그거를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도 트랜스포즈에서는 다시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W 눌러서 얘를 눌러보면 여기 있는 애들이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입니다. 나 이거 링으로 만들고 싶은데 링을 눌러주면 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링으로 바뀌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조절자들이 나오는데 이걸로 간단하게 내가 원한 형태로 다시 디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 형태를 수학적 공식으로 만드는 그 한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이게 바로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형태의 오브젝트로 바꿔치기를 한다.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 생성 후에 여러 조절자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면 구성이나 형태 등을 다듬을 수 있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고요. 가끔 오브젝트가 너무 크거나 작게 생성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기본 사이즈로 생성됩니다. 만약 이게 되게 지금 작게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이게 가끔씩 이게 작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만들 때 그냥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클릭해서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이게 기본 사이즈인가 봐요. 네,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기본 도형 사이즈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되게 재밌는데요. 우선 얘를 요걸로 폴리스피어로 할게요. 이게 스피어 3D가 있고 폴리스피어가 있는데, 스피어 3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피어예요. 이렇게 끝에가 삼각형으로 되는 형태의 스피어이고요. 그 다음에 난 이게 싫다. 그럼 폴리스피어 하면 딱 그 모델링하기 좋은 형태의 사각형만으로 구성된 스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스피어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폼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밴드 커브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밴드 커브부터 볼까요? 예, 그러려면 다시 처음부터 그냥 원을 생성시키겠습니다. 원을 생성시켜 놓고 여기에서 먼저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가장 말씀드리기 좋은 예인데, 한 개의 서브2를 제가 뽑고 난 다음에요, 이걸 머리카락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밴드 커브라는 디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조절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X축 기준으로 지금 조절이 되게끔 돼 있고, 얘를 잡고 올려주면 Y축 방향, Z축 방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Z축 방향인가 봐요. 여기에서 얘를 디폼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중간에 꺾이는 밴드가 안 되고 있죠. 이게 끝에 있는 노란색을 잡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조절자가 생깁니다. 이거는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머리카락 형태를 마저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옆으로도 가서 마저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형태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가 정말 직관적이거든요. 다른 보통 3D 프로그램에서는 이 밴드를 쓰는 게 매우 불편해요. 직관적이가 않아서 어느 쪽으로 휘는지가 좀 잡기가 어려운데, 지브러시는 이거 하나만큼은 저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이 밴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밴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릭했을 때 이 각각의 조절자를 기준으로 트위스트,
회전 이렇게 꺾이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케일 조절도 가능해요. 끝에 머리카락 갈수록 얇아져야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납작하게 되고 싶다. 이쪽과 이쪽을 해서 좀 납작한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스케일은 전체적인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스퀴즈가 바로 이제 납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납작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한 형태를 매우 쉽고 빠르게 직관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밴드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눌러보시면 여기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세 칸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형태를 다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얘를 마저 더 해상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 안에서 또 디테일을 다듬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디테일을 다듬었는데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큰 이 형태는 유지한 상태에서 크게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다른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을 낮추게 되면 이 많은 레졸루션을 준 게 사라지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지브러시는 그걸 유지해 줍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땐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어떤 뭐 형태를 구부리거나 하는 거는 되게 재밌게 직관적으로 원하는 대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밴드 커브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밴드 커브 말고도 되게 많은 디폼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저도 사실 이걸 잘 모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기능들도 있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정보가 무조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중에서 좀 쓸만한 건 몇 개만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벨, 그리고 슬라이스, 디포머, 테이퍼, 트위스트, 이 정도를 둘 수가 있는데요. 베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벨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로 볼까요? 새로운 걸로 뽑아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안에 있다고 쳐보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실린더에서 이 실린더를 여기를 베벨을 주고 싶어요. 물론 베벨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G 모델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크리즈 라인을 만들어서 크리즈에 또 베벨이라는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크리즈에 베벨을. 하지만 그 방법 말고도 여기 이 디폼 쪽에 베벨 얘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넣어주면 바로 생성되죠. 왜 딱 얘네만 생성되냐면 이 베벨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끝에 보시면 크리즈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앵글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30도 이상 면이 꺾이는 부분에만 베벨을 주겠다는 얘기죠. 만약 이 부분도 베벨을 주고 싶으면 이 각도가 더 낮으면 전체적으로 베벨이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베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30도 정도로 올려주면 이제 이 30도 이상 꺾이는, 여기가 이제 30도 이상 꺾이는 거죠. 여기가 이 면과 이 면의 각도가 지금 여기가 한 90도는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베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면과 이 면은 여기가 30도 이하로 지금 꺾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베벨이 안 먹는 거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베벨을 이걸로도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슬라이스, 디포머, 테이퍼, 트위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동시에 같이 적용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얘로 말고 구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폴리스피어 누르면 폴리스피어로 바뀌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이번에는 슬라이스라는 걸 줘볼 건데요. 이게 처음에 이 조절자가 되게 좀 능숙하지가 않아서 어렵긴 한데, 슬라이스라는 건 뭐냐면 중간을 나눠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나눠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께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눈 부분을 두께를 안으로도 줄 수 있고 바깥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슬라이스라는 거는 X축 기준으로 시메트리에서 슬라이스 할 수도 있고요. Y축으로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몇 번 써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바로 슬라이스를 어디다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 조절자가 나오죠. 예, 그럼 지금은 X축에 이 부분만 슬라이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슬라이스 위스를 올리면 이제 슬라이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쪽만 되고 있죠. X축 기준으로 다 같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면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Y축으로도 위아래로 주고 싶다. 그럼 Y축도 줍니다. 그러고 나면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pply creasing이라는 거는 크리즈를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차이고요. 그래서 얘의 위치로 내가 어디쯤에다 줄지를 딱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트를 주면 부풀어 오르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부풀어 오르게 하면 어떤 그 짐을 가득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이 슬라이스를 하고 나면 약간 좀 그런 딱 죄어주는 느낌도 좀 느껴져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주고 나서 슬라이스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포머를 한번 줘볼게요. 내가 이거를 그 짐바구니라고 해보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짐을 지금 끈으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좀 납작해야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형태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다시 이제 얘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디포머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 디포머. 이 디포머는 지금 딱 보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거죠? 맞아요. 이게 FFD 박스예요. 그래서 맥스나 10호D도 다 있는 기능인데 이 FFD 박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조절자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그 부분이 조절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만 잡고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내가 요것만 이렇게 잡고 모두 풀고 컨트롤 알트 여기만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조절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작게 줄여주고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여주고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밑에가 난 위에가 좀 더 크고 밑에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모두 풀어준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바깥쪽만 해주고 이쪽을 이렇게 키워주면 되겠죠. 이쪽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잡아주고 큰 형태 잡을 때 FFT 박스가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쪽 이렇게 좀 줄여주고 여기는 스케일을 여기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렇게 형태를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원화 형태를 빠르게 디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또 이렇게도 줄 수 있겠죠. 여기 더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또 가서 슬라이스 아까 전에 또 슬라이스를 또 줘볼게요. 이번엔 이쪽에도 한 번 더 주고 여기 위로도 한 번 더 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이거 켜져 있고 Y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네,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되고 한 번 움직이고 또 한 번 움직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좀 크게 뭐 위에를 잡아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아래로 잡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아래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거를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뭐라 할 거냐면 테이퍼를 줄게요. 테이퍼라는 거 아시죠? 테이퍼는 어느 한 방향성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런 네모가 있을 때 테이퍼를 주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쪽 방향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뭐 이쪽 방향을 더 넓힐 수도 있고 한쪽 방향이 커지고 한쪽 방향이 작아지는 걸 테이퍼라고 하는데요. 얘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걸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테이퍼. 그럼 이제 얘만 자꾸 늘리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아주 심플하죠. 예, 테이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바로바로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키워야 될지 어디를 작게 줄여야 될지 그거를 그냥 뷰포트를 막 움직이면서 쉽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 테이퍼에는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얘를 키워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이 테이퍼 되는 커브의 이 정도를 잡아줄 수가 있네요. 예, 갑자기 가면서 훅 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될 건지 안 먹일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테이퍼를 되는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절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트위스트 꺾어주는 거죠. 트위스트도 역시 여기를 꺾어야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여기를 돌려야지. 그럼 여기를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정말 지브러시는 직관성 하나만큼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좀 이 트랜스포즈의 디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프로젝트 프라이미티브인데 이거는 좀 제가 지금은 아직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수 있게 된다면 프로젝트 프라이미티브만 따로 나중에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트랜스포즈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적극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